오랜만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8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계속 힘없는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자, 주말 사이에 비둘기파적인 분위기, 테이퍼링을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월요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에 따른 급락과 급반등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좀 뭐랄까 좀 어려운 투자 심리에 빠졌다가 오늘 웃음을 짓는 투자자분들의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 모습과 함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8년 전 2013년 8월 22일 이때쯤 있었던 테이퍼링 관련한 시장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오버랩됐습니다. 제 개인 SNS에 이제 갑자기 뭐 8년 전 추억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뉴스를 박제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툭 떠올랐더라고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테이퍼링발 증시 불안과 그리고 증시 완화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 이게 가장 컸습니다. 자, 매파 성향에, 자, 댈러스 연은 총재가, 코로나 델타 변이가 있으니까 테이퍼링 시기를 연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여지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분,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지금 당장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매우 강한,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분마저도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좀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불안하게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정황이 있으니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재신임할 피력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재신임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무장관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파월 지금 현 연준 의장이 계속하게 될 경우 이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요, 자칫 다른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것보다는 지금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랜만입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증시를 보다 보면 테이퍼링 때문에 8월 내둥 울었다가 오랜만에 웃음꽃을 잠깐 피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요, 8년 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8년 전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가 나타납니다. 양적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6월에 급락했다가 7월 FOMC 회의록이 2013년 8월에 공개가 됐을 때 양적 완화 축소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당시 있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FOMC 의사로 꺼냈더니 양적 완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8월 시장을 보내면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2013년 8월에 그때 당시에 엇갈렸던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그때 당시 일본의 뉴스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해가지고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이게 2021년이라고 하고 뉴스를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비슷해요. 자, FRB가 발표한 7월 FOMC 회의록에 의하면 양적 완화 축소를 시기상조라 했다.
이 뭐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틀리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경제지표 꺾이고 있잖아요. 경제지표 꺾이고 있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피력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2013년 8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8월 22일부터 해서 한 3거래일 동안 그 직전 3거래, 그날 포함해서 그 직전, 예, 뭐 19, 20, 뭐 22, 뭐 이런 식으로, 예, 3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는 제법 깊게 하락했어요. 이때 당시. 왜?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 한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일본 증시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덜 떨어졌어요. 이때 당시 이제 증권가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시기상조로 보고 있더라. 한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뭐 당장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좀 엇갈린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각이 그때 당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엇갈린 시각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도 비슷하죠. 예. 양적 완화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분위기가 양적 완화를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은 유예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로 해서 시장이 이때 당시가 아마 주가 지수가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8월 증시도 테이퍼링 쇼크는 아니지만 테이퍼링 부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그 분위기 때문에 8월 증시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2달 정도의 시간 갭이 있지만 이때하고 좀 다른 것 중에 요즘은 과거 선례랑 비교를 할 때요. 이 모든 것이 몇 개월씩 압축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한번 봐주세요. 차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러한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언제? 2013년 6월 그리고 7월, 8월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6월 달에는 급락, 그리고 7월 달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 그리고 8월 달에는 테이퍼링 의견이 엇갈리면서 살짝 조정장이 옵니다. 살짝 조정장이 와요. 자, 저 부분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퍼링 시기상조일지 몰라. 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반등했다가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떨어졌는데 테이퍼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테이퍼링 좀 이제 곧 눈앞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분위기들을 보시게 되면요. 2013년 6월 당시,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아닌 것 같아, 할지도 몰라, 아닌 것 같아, 할지도 몰라,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즉, 조정을 받을 때는 제한적, 아닐지도 몰라, 조금 연기될지도 몰라, 그러면 쭉 튀어 올랐다가, 그래도 할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즉, 앞으로의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8월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시기가 아직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 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또, 당장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가 또 테이퍼링 조금 유의할지도 몰라. 그러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경기지표 꺾이는 걸 봐서는 유예될 가능성도 충분하고, 좀 일부 매우 강한 매파 연준, 인사들의 분위기처럼 테이퍼링이 가을 정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떨지 몰라요. 다만 시장에서 아마 하루 단위로 노이즈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루는 좋은 소식, 하루는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안 할지도 몰라,
할지도 몰라. 이런 일이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게 되면요. 점점점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지금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을 하지도 말고 패닉에 빠지지도 마시라고 이제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와, 이제부터 드디어 가는구나. 우와, 가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준의 어떤 유력 인사 또는 관련된 인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오늘 밤사이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됐다가 또 그러다가 어떤 매파적인 어떤 인사가 테이퍼링은 좀 더 미뤄야 할지도 몰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튀어오를 수도 있고 이런 엇갈린 행보가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위로든 아래로든 계속 흔들리면서 천천히 바닥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내성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극단적인 긍정 노트, 극단적인 부정 노트 그 어떤 한쪽으로도 치우치지는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8월에 어쨌거나 조정장을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데는 식라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어느 날 진짜로 찐으로 테이퍼링 실시라는 문구가 등장할 거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미 저점은 꾸준히 올라가 있고 고점도 꾸준히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실시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차분하다면 그때는 시장이 확실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때가 되면 이미 다 내성을 갖췄어요. 아이고, 쟤네들이 이제 계속 지겹게 테이퍼링 한 해 만에 참 사람 애간장 녹였는데 빨리빨리 결정하란 말이야.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가 결정이 딱 나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장은 좀 요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급반등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혹시나 내일 또 빠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분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시장을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담하게 흥분하지도 말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높이 올라가주면 좋긴 하죠. 자, 그러면 힘내세요. 괜히 인사가 길어지네요. 감사합니다.